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되게 어색해요. 원래 큰 소리를 잘 못 내서.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저 큰 소리 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시네. 네, 박수만 내가 치고 뭐 있습니다. 한창에 들려. 어쨌든 그렇습니다. 확대돼서 들리나 보다. 뭐 사회 보실 때는 잘 내시지 않나요, 큰 소리? 근데 소리를 지르진 않잖아요. 아, 그쵸. 저 그냥 높고 아, 하이한 마이크로 톤으로 하는 거. 막 이렇게 아. 밝게 막 되게 와 이제 이렇게 정확한 못해. 지적 이런 걸 되게 그래도 뭔가 좀 음이 차분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목소리인지 몰랐지만 차분하다고요? 차분하지 않나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양철 감독님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그러게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직접 신청도 하셨고 사회생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지금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겠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의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양유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와. 저희가 지난주에 막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뭐 아주 이제 어떤 이제 양유철 감독님께서 먼저 신청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얘기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과학과 정치에서 제가 끊었어요. 네, 과학과 정치. 이제 제가 이 주제에 왜 관심이 많았냐면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주유소 기름 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저 너무 20년 전 일이라 제 기억이 안 나서. 기름? 네, 기름 얘기. 그때 무슨 기름 있었잖아요. 가짜 석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그것과 얽혀 있는 이제 이 업계, 이 석유 업계와의 어떤 이게 기존에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것과 이제 그런 이해관계, 실제로 과학적으로 봤을 땐 이게 더 맞지만 뭔가 거기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되게 디테일한 얘기를 막 했었던 옛날 기억이 나서 제가 그만해야지 이러면서 중단했죠.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했더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는 석유 얘기가 전혀 아니었죠. 네. 애니메이션과 관련. 그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아니지. 기억도 안 나, 진짜. 지난주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되게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파생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었나? 네, 그러면 속도 얘기를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다. 아무튼 지난주 방송이라 제가 벌써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역시 야, 인간은 망각의 잘하시네요. 동물이야. 일주일 사이에. 제가 이게 이 망각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어느 정도 이 망각을 해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모니터링을 안 하시기로 유명하시니까. 유명할 것 같지는 없고요.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제 목소리를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시나 봐요. 워낙 또 본인 목소리에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제가요? 제가요? 잘 들으시나 봐요. 뭐 오늘 출처가 없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저는 목소리 듣는 건 괜찮은데 얼굴까지 나오면 못 보겠던데. 누구 네. 송시영 씨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니. 받아칠 줄 알았어. 나 목소리 죄송합니다. 안 좋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양철 얼굴 얘기 감독님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건 그런 죄송해요. 맥락이 아니죠. 그런 얘기 하는 건 전혀 보통 아니고요. 이제 네. 뭐 자기 목소리까지 괜찮으나 자기 얼굴까지 나오면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네. 그런 얘기이신 그런 거죠? 맥락이신 네. 거죠. 저 압니다. 네,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찌됐든. 그렇죠. 저는 근데 제 목소리 못 듣겠더라고요. 감독 이게 좀 너무 낯설잖아요. 너무 어색하죠. 저도 진짜 들을 때마다 좀 당황하는데 그래서 앵간하면 안 낯설고 들려고.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뭔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나오면 좋은데 이게 긴장이 되면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본인 목소리 들을 때랑 녹음된 목소리 들을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녹음됐을 때 듣는 목소리가 남이 듣는 목소리이긴 하니까 네. 다르거든요. 저도 이 톤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막상 들어보면 되게 허스키하고 막 이게 그러게요. 너무 달라. 발음만 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미화되는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내 안에서는 미화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아니야. 미화돼 있어요? 목소리가? 그럼요. 내 안에서는. 그러면은 말하기 싫겠죠. 내가 듣는데 내 목소리 난 너무 내 싫으면. 목소리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말은 그냥 하는데. 근데 진짜 목소리 하니까 저 생각난 건데 진짜 성우분들이 진짜 목소리 엄청 잘 내시더라고요. 뭔가 그럼요. 자연스럽게 연기를. 제일 부러운 직종인 분들이야. 제 왜요? 그런가요? 성우분들. 왜 목소리 좋으신.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 좋으신.
목소리 좋으시니까. 직업적인 만족도도 되게 높고 아 그래요? 연봉도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성우들이. 많이 버시죠. 그리고 오래 할 수 있고 음. 제 친구 그렇구나. 중에도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괜찮더라고 직업이.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성우분들 되게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슬램덩크 보면은 그 엄상현 우리 이제 영화제 할 때마다 엄성우님. 사회 봐주시는 네. 아. 송태섭 그 주인공 역할 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번 슬램덩크가 송태섭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매년 영화제 때 뵙는 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더빙판으로 안 보고 아유. 자막판으로 왔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뭐 원래 저는 이제 원래 원어로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더빙판으로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서는 막 성우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어 버전에서는 네. 일본어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막만 그러네. 송태섭이니 이렇게 이게 나오는 감정이입이 거지.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더빙판으로 보니까 감정이입이 틀려. 제 기억에 원래 슬램덩크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해적판 같은 걸로 맞아. 먼저 네. 돌았는데 처음에 거기 이름을 한국말로 써놨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지니까 실제로 수입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뭐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게 해야 되니까요. 엄성우님. 그 슬램덩크 그게 저도 사실 저기 원어로도 한번 봤는데 이게 물론 이제 현장감 이런 거는 일본어로 듣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믹싱이 또 다르니까 더 좋은데 근데 그거 빼고는 감정이입이 뭐 300% 내가 예전에 만화책 읽었을 때 그 느낌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추억팔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인정. 추억팔이가 네. 대박이 나는. 약간 뭐 스토리텔링도 약간 조금 덜컹거리기는 하는데 많이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그 만화책 봤을 때 그런 정서 느낌 이런 게 딱 고스란히 움직임으로 보이니까 저 원래 운동 쪽 만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슬램덩크는 진짜 거기 특히 또 산왕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맨날 돌려서 봤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대사 외우고 있는 거 예. 계속 이렇게 저는 그래서 외우고 빨리 블루레이로 빨리 출시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학수고대. 꼭 거기에 한국어 더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학수고대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아직까지도 뭐 1위 이 방송 나갈 때쯤은 모르겠는데 다시 또 국내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대단하다. 대단하다. 클래스는 뭐 이렇게 뭐 여전한 거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엄상현 그 성우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작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사회도 보면서 나중에- 매년 심지어는 저는 뭐 엄성우님 뭐 옆에서 사회도 그냥 보잖아. 인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무튼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고 갑자기 이제 성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슬램덩크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우님들이 좀 부럽고 어쨌든 성우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작품할 때 성우 녹음 어떠셨나요? 성우 녹음이요? 온유어 메모리 하실 때. 그때 온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녹음을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렉팅 이런 거를. 네 그거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거기 성우학원 거기 원장님이 그때 코로나 막 터지고 그런 때라 가지고 그쵸.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한창일 좀 민감해. 약간 건강도 신경 쓰고 그래야 되니까 성우분들 뭔가 되게 디렉팅을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뭔가 딱히 그래가지고 막 커피 쿠폰 드리고 막 그랬는데 너무 뭔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뭔가 돈 받는 게 너무 좀 미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감독님 네. 작품이 사실 성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었는데 그걸 되게 되게 잘해 살렸더라고요. 주셨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뭔가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접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접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는 또 성우분들이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시잖아요. 되게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사실 성우가 필요한 부분이 많죠. 많죠. 그렇죠. 우리 맨날 버스 타면은 나오는 광고 다 성우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높으시고 성우 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방면에 뭐 AI가 근데 어쨌든 자기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마. 하여튼 보면은 저는 그렇게 자신의 몸이나 이런 걸 써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소리를 잘 안 지르시더라고 성우분들. 아, 소리를 안. 예. 슬램덩크 녹음하셨을 땐 좀 힘드셨을 것 같아. 소리를 지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야 뭐. 네. 근데 그 뭐지? 저 음상현 성우님 얘기지만 네. 사회를 같이 보잖아요. 그럼 네. 이제 여쭤봤었어요.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목이 진짜 금방시거든요. 워낙 발성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할 때 너무 힘을 줘서 말을 해서 목에 빨리 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건강하면 목도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뭔가 깨달음 같이 이게 어디 한 군데 내가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목만 관리하면 돼 이게 아니구나. 약간 선문답 같은 대답이긴 하지만 예, 그치. 뭐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몸 건강이 좋으면 목도 좋겠죠. 근데 당연한 대답인데 그게 또 맞는 대답이니까 이게 약간 좀 등산 열심히 다녀야겠다. 등산 하세요 그래서? 그래. 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날 총회 끝나고 새벽에까지 술 마시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대단하다. 그래도 무릎 나갔죠. 무릎이 나갔다고요? 내리막길 내려오다 무릎 나갔죠. 큰일 났네. 무릎은 그러면 안 돼요. 소모품이라고요. 근데 다시 또 갈 거예요. 또 괜찮아져가지고. 위험한 사람.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한 번 갔대 한 번. 한 번. 아니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많이 가다가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한 3-4개월 쉬니까 또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실 조금 나이 먹기 시작하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던데요. 운동. 뭐 이렇게 그래요? 크로스핏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나이 먹은 사람 괜히 무리했다가 나가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또 클라이밍 취미로 하고 있는데 클라이밍도 뛰는 거는 못 하겠어갖고 안 뛰는 문제만 풀거든요. 그렇구나. 나이가 드니까 점점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군요. 등산은 뭐 안 배워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나마. 등산이 의외로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네, 생각보다 어려울 것 처음 같아요. 하면은 지구력 높이 체력- 올라가는 산이나 이럴 때는 체력만 암벽도 있으면. 타지고 그러나 본데. 아니에요. 등산은 암벽을 타지 않아요. 암벽 등반 따로 있죠. 그런 거예요. 외벽을 나갈 때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안 나가려고. 감독님은 양우철 감독님은 뭐 하세요? 뭔가 운동이나 취미생활이나. 저는 매일 아침 그냥 한 바퀴씩 돌아요. 어. 한 5천 걸음 정도 걷고 막. 그거 예. 그럼 되네. 그러니까 뭔가 엄청 좀 취미로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음. 그냥 이제 건강만 신경 쓰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네. 5,000보 걷기 쉽지 않을 건데. 아니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그렇지. 그냥 하려고 맞아. 하면 그냥 쉬운 거. 매일 내가 하는 게 힘든 거지. 예. 숨쉬기 운동 주로 하다 보니까 5,000보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생각보다 얼마 안 돼. 5천 그래요? 예. 금방 걸어요. 2-3km도 안 될 걸요. 3km? 2-3km도 안 될 걸요. 그 많이 걷는 거 아닌가? 2-3km면 평지에서 한 2-30분 걸으면 예, 걸어요. 그 정도 걸으면 돼. 그 뭐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하긴 내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그 정도 걸었을 것 같아. 여기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 5,000보 될걸요? 그런 거리가 근데 30분 여기가 되니까. 생각보다 가도 안 나와. 여기가 나와가지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싶은데 안 나오고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렇죠. 예, 맞아요. 보통. 근데 운동 좀 건강 관리 해야 돼요. 아, 특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가만히 앉아서 네, 오랫동안 많이 작업을 하시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 하여튼 네. 무릎 나가게 하지 마시고. 잠깐 궁금한 게 있긴 한데 교수님 네 요새 뉴스에 많이 뜨더라고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뭐 이런 주제는 갑자기 좋아, 아니, 좋아. 아니, 아주 아니, 좋아. 아니 뭔가 궁금해가지고 요새 저는 사이버 대학이라 뭐 그렇게 그런가요? 막 바로 오지는 않은데 예. 저는 또 약간 특수한 전공이어가지고 그런가요? 약간 뭐라 그러지? 엔터테인먼트 학과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요. 예, 뭐 음악하거나 뭐 공연 쪽이거나 이런 학생들이라 예, 뭐 요번에도 뭐 한 그래도 60명 넘게 들어오긴 했는데 예, 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막 근데 저희도 코로나 때는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냥. 코로나 때 오히려 사이버 왜냐면 좋을 것 우리 같은데. 학과가 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그러니까 관련 학과 전문대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거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4년 제가 있는 학교 4년제니까
편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음. 이게 완전히 그 학생이 막 이탈이 엄청 심해가지고 전문대 그쪽에서 이제 들어온 인원이 좀 많이 줄었었죠. 그래서 작년에 조금 많이 힘들었고 힘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안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올해 좀 회복했어요. 회복 많이 해가지고. 뭔가 네. 이게 질문을 제가 드린 게 이제 멘토링 할 때 네. 이용성 감독님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청강대도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맞아요. 네. 온라인으로 전환되는데 그게 뭔가 좀 약간 좀 되게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셔가지고 아.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게 사이버대도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이런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해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만 해도.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하면 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이용성 감독님이 그 초창기에 그랬으면 네. 더더욱 그때는 이 시스템이 너무 익숙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용성 감독님은 워낙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모르긴 몰라도. 저도 네. 졸업하기 전에 1년 정도는 그 온라인 강의 했었는데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그 틀어놓고 네. 딴청하는 사람도 있고 좀 대충대충 하는 교수님들도 몇몇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대통을 할 수는 없는 시스템인데 컨텐츠를 이제 미리 찍어놓고 네, 그쵸, 이제 네.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 대학에서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 이제 넘어가면서 하고 이럴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 그런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는 없는 대신 이제 저는 이제 뭐 지난번 방송 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려고 아, 네, 전화로나마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 그런 뉘앙스로 안 풀어줬는데 아 그런가요? 40분 네. 동안 한다 생각해보면 아 40분이요? 아니 학생이랑 1년에 한 번 이렇게 음.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10분씩 자주 해. 아 그렇게 통화가 안 된다니까 이게 참 학생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아, 전화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아해. 아니 꼭 자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짧게 하라는 얘기지. 아이가 그것도 길게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매번 음. 다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그쵸. 예. 뭐 요즘에 또 여기 입학 이제 해가지고 뭐 새 학기잖아요. 그래서 막 상담하는데 하루 8명 상담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 그치. 네. 갑자기. 본론 들어가서 이소환 감독님은 작품들을 보면 다 달라요. 뭔가 그쵸, 다 다르죠. 스톱모션 했다가 네. 뭐 이거 뭐 3D 아니 뭐야 저 클리너 같은 작품 클리너가 그 우리 리스트에 없더라고. 클리너 같은 없어요. 작품 했다가 그리고 얼마 전에는 VR도 했다가 네. 또 게임 영상도 이제 하셨다가 다 달라요. 뭐 게임 영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시켜서 한 거고. 시켜서 하는 거고 뭐 할 때는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되게 좋아하면서 하긴 하는데 근데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제가 하고 싶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단은 움직임에 되게 초점이 맞춰지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이나 그 매체를 활용해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게 분명한 작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데뷔작이었던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랄까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빼고 그 움직임이라는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다 빼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거기 사실 스토리들은 연관성만 있고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아인 게 그 아라는 소리가 나거나 이거에 관련된 시퀀스들을 모아갖고 그냥 이어붙여 놓은 그런 작업이거든요. 사실 안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에만 거의 뭐 캐릭터도 없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한번 시도해봤던 거고. 네. 그때 사실 그렇게 레고를 가지고 작업하면서 그 내러티브 없이 이런 작업이 사실 많지는 않았던 때인 것 같아서. 저는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리듬감이 저는 그 사실 애니메이션 볼 때 뭐 영화 볼 때 좀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그런 게 되게 살아있더라고요. 자기만의 리듬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감독들마다 특유의 리듬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네. 없는데 그러니까 특이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감독님들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한번 이 방송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본 감독님 중에 그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님 같은 경우는 왜 발음 이상했어?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이상하지 않았나? 어쨌든 아닙니다. 네. 해주세요 한번. 어쨌든 그 감독님 같은 경우만 봐도 특유의 리듬감이 있거든요. 약간 음. 엇박자적인 리듬감이에요. 그 음. 영화의 그 움직임 자체가 예. 이게 딱 정박자가 아니라 엇박자인데 거기서 오는 또 미묘한 충돌이 굉장히 또 그게 긴장감을 살리기도 하고 그게 또 감동을 또 배가시키기도 하고 저는 그걸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야, 이게 저런 식의 리듬감으로 저 씬에서 저런 감동을 잘 그래서 아예 리듬감은. 예? 아예 리듬감으로 넘어가 봐. 아 리듬감. 그래서 저는 그 리듬감도 감독님 그 작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유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감독님만의 그 리듬감이 살아 있더라고요. 작품을 보면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요번에 그 리스트 준 것도 다시 한번 봤더니 확실히 그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작품은 아예 그 템포에 맞춰가지고 그 움직임 만드시는 작품도 있고. 네. 어떠셨어요? 아 하실 때 너무 오래됐죠. 아니요 그 오래돼도 작업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죠. 왜냐면은 같은 경우 제가 원래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로 만든 작업을 졸업 작품 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 집에 가지고 있던 레고들도 이렇게 자취방에 갖고 와갖고 막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피겨 나오고 되게 일반적인 레고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휴학하면서 돈도 벌고 이제 그 기획도 하고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갖고 그 다시 복학하기 전에 저희 왕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슥 보시더니 뭐 겁나 무시당하고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테스트로 영상도 여러 개 찍어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졸업하는 해 여름 방학에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피겨 애니메이션 할 거면 내가 왜 이걸 공부했지? 약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이제 그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겠다 기획서 들고서 이제 복학할 때 복학이지 이제 개강할 때 이제 교수님 찾아가고 이거 내용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수님이 고통은 이놈 새끼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셔야 되는데 되게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뭐가 문제였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학도로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기획서를 들고 왔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네 건데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긴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이제 진짜로 완전히 바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성격이 완전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런 식의 스타일의 작업을 거의 안 해봤으니까 스탑모션 그게 처음 해본 거니까 2번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테스트로 찍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그걸 다시 찍어갖고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편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움직임에 천착해서 이제 작업하시는 감독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보면은 뭐 캐나다의 노먼 맥라런 같은 경우도 뭐 이웃 같은 작품 보면은 진짜 단순한데 움직임에 천착한 뭐 스톱모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런 식의 작품들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런 작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흔치는 않죠. 오히려 스토리텔링을 워낙 또 뭐 예전에는 빈약하다는 막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런 거에 또 많이 또 몰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단편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에 집중하는 작품들도 어느 정도 또 의미가 있는데 감독님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다시 보니까 확실히 이게 클리너 만들 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긴 했죠. 저는 제 작품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는 게 되게 힐링 타임이라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안 되는데 클리너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하니까 아,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원래 공동 작업으로 개인 작업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경험했어요. 되게 노력해보고 이게 되게 나한테 부족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재밌었습니다. 그 클리너는 히어로물들이 그때 막 이제 우후죽순 나올 때예요. 예. 이제 그 아, 뭐 아이언맨, 그쵸, 뭐 그쵸. 무슨 맨 예. 막 튀어나오고 할 때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날 이 젊은 놈들만 나오고 할아버지랑 그 애기 막 이런 애들이 음. 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공감대 형성할 만한 캐릭터들이 좀 젊은 애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영웅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그 학교 때 기획한 거든 기획 자체는 학교 때 이렇게 축제나 막 이런 거 하면은 쓰레기도 엄청나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되면 진짜 완전 마법처럼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매직인가? 아.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 영웅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캐릭터화 시켜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거였었는데 사실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더 세계관을 더 넓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히어로물.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유승환 감독님의 그 아라한 장품 대작전 보면 네네. 그 거기서도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활의 달인에 나올 법한 분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음식점에서 이렇게 밥 상 이렇게 막 머리에 층층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배달하시거나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뭐 생활을 하시면서 직업상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경지에 올라가지고 예술이 되고 달인이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네.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사실 들었고. 예. 사실 시간이랑 뭐 예산이랑 환경이 좀 부족하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못 넣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뭐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뭐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VR까지 만드셨어요. VR을 잘못 쉘터 가서. 아, 재밌게 잘 봤어요. 아 괜찮았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네. 그 이거는 좀 제안이 들어와서 그 기어이라고 예. 그 이제 VR 쪽 이제 기획하고 뭐 이렇게 수입도 하고 이러는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거기 대표님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해보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기억해 주시고 관계도 되게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어느 날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이제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이게 VR이라는 건데 이게 요즘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요즘 좀 많이 기술도 좋아지고 해갖고 주목해 볼 만한 장르다. 이런 거 전시 이런 거 돌고 있고 이렇게 해서 너네랑 우리 회사 처음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너네랑 처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오리지널로 기획이랑 이제 제작이랑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 재밌겠네요 하하호호 하다가 이제 우리 대표가 성원아 네가 해야 돼 이러는 거야. 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좀 새로운 매체고 어색하긴 한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뭔가 두근거림이 좀 느껴진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그 VR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공간에 뭐가 어울리는 내용일까 이런 거 하다가 또 마침 그때 뭐 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막 억울한 막 그 기분도 좀 들고 그래서 막 다 이렇게 부셔버리고 다 나가버릴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그거를 작품에 예, 승화를 그 시켰구나. 분노가 이제 작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업하니까 원동력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실 작품 자체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 엄청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VR 드로잉이나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처음 배운 거고 이러니까 좀 어색함도 있고 이러긴 했는데 그 뭐랄까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첨담아 보는 거라
되게 재밌게 작업했어요. 아니 그 조금 많이 제작 과정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애니메이션하고. 근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D 애니메이션 만드는 파이프라인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물론 이게 VR 특성상 이렇게 한번 쓰면 나밖에 못 보거든요. 네. 그 딴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게 허용되는 앱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 보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이 보는 게 달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힘드니까 공동 작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 어, 또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또 저는 또 꿀이었죠. 힐링 타임, 힐링 신나게. 타임 이러면서 아. 작업했죠. 야, 진 근데 감독님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힐링을 네.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네. 들으면. 저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만 그렸었어가지고 음. 처음에 이게 웹에 그러니까 작품할 때는 솔직히 저도 힘들긴 했었거든요. 7일 동안 막 계속 그리다가 막 뭔가 몸이 안 좋아서 막 누웠던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힐링 타임이라고 하면 작화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잘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또 좋은 효과가 나왔을 때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온리언 메모리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약간 눈물 나는. 그러니까 음. 누나한테 보여줬는데 음. 거기 회사 다니는 친구분한테 또 보여주셨나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좀 때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저- 아니 일단은 네. 그게 세 편으로 나눠서 이제 하시기는 했는데 네 거의 근데 타이밍도 되게 적절하게 잘 너무 잘 끊어지고. 끊었더라고요. 네. 네, 그때 많이 고치긴 했는데 참 저도 그러니까 거의 멘토님이 하신 것도 그러니까 멘토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뭔가 맛깔나게 잘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좀 이번에 작품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쓰려고요.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 제가 SF를 좋아해가지고 뭔가 한국에도 SF 관련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봤는데 거의 내추럴 시티인가 아주 옛날 작품인데 그거 이후로 대가 끊어졌더라고요. 그거랑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인가. 아유, 그 네. 극장에서 보면 몇 안 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그 원더풀레이션. 네. 그래가지고 아, 뭔가 좀 원더풀레이션. 만들어보고 싶어서 새로운 그런 쪽으로 개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뭔가 SF로만 하려는 거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잘 안 되더라고. 시나리오부터 막혀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재밌게 봤던 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그 맞아. 마인드 게임 만드셨던 감독님. 마인드 게임. 유아사 마사. 아, 네, 마사. 그 감독님 맞죠? 작품인 네. 그 작품이- 너와 함께 파도를 아. 당신과 함께 파도를 그러니까 그거 좀 감명 깊게 봐가지고 그거를 좀 접목시켜봐야겠다 생각해서 SF 아. 멜로로 기획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나도 그거 보긴 했는데. 그렇군요. 네. 감독님 작품이 훨씬 더 좋아요. 아니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 SF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유아사 감독의 팬. 저도 유아사 감독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그 작품은 팬이어가지고. 조금 아, 아쉬웠어서. 조금 수습을 아쉽네. 뒤늦게 하시려고 그러네. 아니 그 작품 아쉬웠어서. 이 작품 감독님 작품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아니 양유철 감독님 요번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SF 소설에서 이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딱 그 정형적인 그 스토리 라인이에요 사실.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뭐 스토리 라인이 되게 좋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딱딱 이게 맞춰서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또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주인공의 그 의식을 의식의 기억을 갖다가 이제 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그 작품 중에 그 에드워드 내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한국계 맞추고 싶다. 한국계 그 뭐 재미교포라고 하는 분들 감독님이 만든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 생각이 좀 났어요. 물론 감독님 작품보다 조금 빨리 나온 작품이긴 한데 그것도 그 뭐라고 그러냐 의식이 생기는 그 로버트가 이제 의식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다르긴 한데 느낌이랑 정서가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이제
그게 흐름은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네.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 기억이 그 로봇에 실리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잘 됐고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뭔가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면 다 되는 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멘토링 하면서 진짜 시나리오가 탄탄히 잡혀야 그 이후에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나리오가 제대로 안 되면 솔직히 애초에 그러니까 이뻐서 보긴 하지만 금방 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이쁜 것만 있으면 좀 네. 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네네. 그 혹시 네네. 그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을 하세요? 아니면은 캐릭터 디자인을 한 다음에 스토리를 짜세요? 그거 만들 때는 일단 스토리라인을 먼저 짰어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네네. 그 저는 외형이 안 나오면 그 스토리를 못 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 러프 하더라도 캐릭터 디자인이 나와야지 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 이게 아니라 캐릭터에서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외형이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거를 좋아해서 이걸 어디다 맨날 대입을 시키는데 그 형상의 기능을 따른다고 뭐 이렇게 그 생긴 대로 논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외형이 말로 해요. 있어야 외형이 네. 있어야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상상하면서 스토리가 짜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엄청 번개불에 콩 볶아 먹은 듯이 빨리빨리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도 일단 뭔가 낙서한 다음에 그거에서 착안해서 하긴 하거든요. 조금 되긴 했는데 그 팀버튼 감독님 전시회도 갔다 왔었는데 요전에 거기 보니까 그 감독님도 여기저기 세계 여행하면서 네킨 같은 데에다가 아이디어 막 낙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발점을 돼가지고 다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게. 저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창의인재 사업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알아보다가 인터넷으로 계속 그냥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한국 애니메이션 쳐가지고 막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네. 아, 그러니까 너무 되게 그쪽으로 일반적이지만 바로 걸릴 네, 것 그쪽으로 같아요. 너무 네. 좀 검색할 때. 답답하긴 했던 게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쌓아져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가지고 뭐 안본격 애니메이션 저장소라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일본 분이시긴 한데 일본에서 하시는 분. 그러다가 알게 돼가지고 지원했는데 기준이 안 된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졸업하고 아, 지원했죠. 근데 이게 그 독립 애니메이션 쪽이 데이터베이스가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예, 여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볼라 그래도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왓챠 같은데 좀 올리셨으니까 보려고 마음먹으면 조금 있을 심지어는 텐데. 우리 협회에서 이제 DB 뭐 사이트 검색 뭐 이런 것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내가 DB 사이트 검색 아니면 사이트. 애니메이트스 지- 그 구인구직 지- 플랫폼. 구장,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아. 내가 일부러 포장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거대하게 아이 참 예? 거대한 거예요? 예, 거대한 원래 거지. DB는 있다고요 지금도. 난 그 DB를 얘기한 게 아니니까. 뭐 어찌됐든. 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거 오픈하면 뭐 양윤철 감독님 같은 케이스가 더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네. 한국 애니메이션을 치면은 그 우리 제일 먼저 협회에서 나올 것 하는 같은데. 사업이 뜨는군요. 뭐 이것저것 나오겠죠. 네. 정보들이 워낙 없으니까. 근데 애니메이션 쪽이 그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네. 그나마 작품 DB 이렇게 뭐 영상을 볼 수는 없어도 있는데 저쪽 상업 애니메이션 쪽은 거의 DB가 온라인상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맞아. 예. 한국도 그 뭐 약간 좀 저연령, 그러니까 그 유아용 아니면 뭐 어린이용 요런 쪽에서 작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서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근데 네. 우리 책자를 이제 만들잖아요. 영화 이제 네. 디렉토리 책자를 만들면 네. 1년치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DB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도 상업도 이제 그 책자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활용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나름 그거 다 해놨으면 꽤 네. 이게 저기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꽤 많을 텐데 조금 아쉽죠. 오히려 외국 저기 작품들이 정보 구하기가 더 쉬워요. 네, 이게 되게 그렇죠. 되게 일본- 아이러니한 건데 아니 한국에서 한국 작품 이게 뭐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어린이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는 신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 네. 차라리 네이버 관련 팬카페 가야지 정보가 있지 뭔가 이렇게 DB화된 게 팬들- 없어. 팬들이 네. 대단해. 없어 근데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니드수다 예전에 좀 들었었는데 왜 그- 요새 안 들으세요? 요새 바빠서도 죄송해요.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데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유료라도 어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 고민도 많이 해요 사실. 그쵸. 저희가. 그래서 저거를 찾아서 어디 가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유료로 올려놓는 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그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 참 힘들어요. 음, 이게 관리가 일단 안 돼. 올라가면 음. 사실 보안이 거의 뭘 장치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음. 올리는 뭐- 순간 뭐 복제하려 그러면 뭐 풀린다고 마음먹고 봐야 아. 되고 하긴. 저 같은 초보자도 한 관리도 10, 힘들고. 10분이면 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수익도 어느 정도? 잘 안 나고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럼요. 좀 잘 그래서 이제 그런 채널들이나 OTT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쉽지 않네요. 네. 아니 근데 조금 필요하기는 확실히. 왜냐하면 저도 약간 좀 이런 거 방송하거나 이럴 때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어디서 보라고 뭐 말하기 그런 거 그냥 영화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루터 거의 없는 거예요. 보통. 한편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영화제나 이런 게 또 중요해지는 것도 있긴 해서 그렇죠. 그런 거는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시간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온라인 통해서 또 소개하고 이렇게 두 바퀴 돌면 그때는 그렇죠. 올려주세요. 네. 아무튼 다양하게 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 이거 힘들어. 야, 아, 이 그거- 설명하기 알았어, 왜냐하면 알았어. 그쵸. 어딘가를 우리가 뭐 계약을 하려고 해도 얘가 올라가 있으면 계약이 안 돼서 뭐 이게 뭐 저작권이 일단은 하긴 수익이나 그러네. 이런 관련해서 것들을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나서 어려운 구조가 있죠. 근데 네. 일단 양효철 감독님 작품은 지금 볼 수 있어요. 예, 유튜브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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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된다고 다 하셨으니까. 올라와 네. 예, 그래서 네. 요 작품은 굉장히 뭐 재미있다고 말하기 감동적인 감동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상당 될지 모르겠네. 감동적이던데. 아니 그러니까 나 눈물이 나지 보면? 아니 죽었어요. 내가 말하는 그런 눈물이 많아. 전형적인 그런 감동 코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애잔한 아, 예. 그런 거라 예. 저는 되게 그 많은 분들이 보면은 되게 좋아할 만한 약간 어떻게 보면 심파 약간 코드도 살짝 있고 보면 예. 사실 저는 좀 요거 베이스가 너무 탄탄해서 이야기가 전 확장도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 보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 하면은 뭐 사실 창인제 이 사업이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작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양우철 감독님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점 분명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뭔가 딱 그냥 이미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네. 이야기 자체에 되게 몰입하게 돼서 맞아요. 그런 게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했어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이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양효철이라고 쳐도 나올 거고 아마 온유어 메모리라고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아마 검색하면은 나올 겁니다. 한번 꼭 봐주세요. 검색어로 다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직접 검색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혹시 나오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송 나갈 때 밑에 아마 그 무슨 설명 같은 거 나올 때 요거 작품 이렇게 설명도 아마 좀 달아주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 뭐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만드셨을 건데 뭐 되게 잘 만든 6개월 만에 작품을 뚝딱. 예.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연작이잖아요. 예, 3부작. 3부작. 심지어 그 3화로 나눠진 거를 봤는데 1화 정도 분량에서 캐릭터 설명이 거의 다 되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것도 보통 이게 예. 사실
그 좋은 작품들 보면은 그 세계관 설명하는데 시간 엄청 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할 텐데 그거를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감독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한화 정도 분량에서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니까 그냥 바로 몰입해서 그냥 다음 편도 이어서 봐도 아니, 그리고 되겠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몰입됐던 이유가 이게 사실 약간 좀 우주선 뭐 사고 네.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2003년 2월 1일이었을 거 제 기억으로는 콜롬비아호 아, 참사가 있고 제가 그거 생중계인가 뭐 그 뉴스에서 그거 중계할 때 보고 저는 당연히 제대로 날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사실 웃어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갑자기 그렇게 폭발을 하길래 나는 사실 그게 쇼인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쇼적인 장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렇게 그 가루가 됐죠. 예, 돼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있고 사실 저기 9.11 테러랑 이거가 너무 선명해요. 저는. 네, 저도 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보다가. 나중에 유튜브로 그 사고 당시에 더 디테일한 영상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안에 그 나사 구멍을 잘못 뚫어가지고 그게 1400도 열이 그 들어갔고. 예, 우주선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되게 어처구니 없게. 근데 그 사건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훨씬 더 감정 몰입이 좀 돼요. 그래서 뭐 혹시 그걸 뭐 아시고 이렇게 설정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요 굉장히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네. 아마 2003년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03년.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또 네. 이렇게 시간이 아 그런가요? 아, 벌써. 아유,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또. 재밌네요. 금방이죠? 네 금방인 것 순식간에 같아요. 막 뭐 수다 떠다 보면 또 지나가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뭐 위기 미래 뭐 이런 주제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잘 그냥 시간적으로 잘 채워진 것 같고. 제 생각은 뭔가 좀 그러니까 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그렇고 좀 불안전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미래가 저는 그냥 그럴 때일수록 그냥 초심에 집중하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거 하려고 막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거 하자고 우르르 몰려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있으면서 조금씩 발전을 시키면서 쌓아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교류도 더 확대하고 말도 많이 하고. 아니 감독님 되게 모임에 자주 오세요. 뭐. 아. 그때 송년 모임 할 때도 오시고 오셨어요. 그때 그 선물 나눠주기 네. 할 때 저 박재영 감독님 작품 좋아하는데 그분 그거 당첨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제가 그 상계 네 박진 감독이 받아가셔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또 이런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아 나는 그 선물 나누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뭐 부담스러워. 나는 그 내놓을 게 없잖아. 내가 무슨 작품을 하는 분도 아니고. 아니 작품을 내놓지 않아요. 거기 아니 작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들 뭐 집에 핸드크림 뭐 있는 게 뭐 집에 있는 거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오죠. 10,000원 이하에. 아, 10,000원이. 그러니까 나 그 너무 어려운 거야. 10,000원 이하에서 어떻게 은근히 골라? 있어. 아, 저게 그냥 10,000원 이하 선물 치면 겁나 네. 나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 아. 카카오에도 있고. 너무 고민하지. 그게 무슨 작품을 들고 오려고 했어요? 어머. 아 내가 뭐 유명한 감독도 아니고 하니까 또 가서 또 부끄러워가지고. 예. 뭘 부끄러워.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십시오. 무료 배송. 그래서 괜찮네. 배송비 포함입니까? 10,000원에? 말이면서. 아무튼 예. 예. 자주 보고 어쨌든 자주 얘기하고 서로 만나고 또 작업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그런 토대인 것 같아요. 뭐 우리 더 나은 뭔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예, 뭔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창의인재 끝나고 나서 음. 그 SBA 그런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약간 침체됐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부터 모임도 가지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니까 좀 더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보다 확실히. 네. 뭐랄까 제 환경이 완벽한 건 아마 살면서 경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유연하게 계속 대처하면서 살아남다 보면은 뭐 기회도 오고 뭐 열심히 하고 싶은 거 계속 하다 보면 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러는 거라. 맞아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엔 화이팅으로. 화이팅으로. 내가 한국 저기 애니메이션은 화이팅 안 되는데. 화이팅. 미래는 여기 있다.
예. 미네 내가 먹어버려. 뭘 먹어 먹기는. 자꾸 먹어. 먹는 거 좋아해. 네, 갑자기 배고프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오늘 소감처럼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독님 아, 먼저. 솔직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한 것 같고 뭔가 뭐 한 발 더 앞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정보도 더 알게 되고 뭔가 좀 더 명확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양효철 감독님 전에도 이게 작품도 보고 이래가지고 또 한번 말씀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인디애나 페스트 때 뵈려고 했더니 일찍 가셔가지고 아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그게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오늘 만나고 잠깐이라도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 공유를 하니까 되게 고맙고 저도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작품. 생각 드네요. 작품 해야죠. 아니 저 작품 작년에 끝났어요. 다시 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VR이를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러지. 빨리 또 하셔야겠네. 파이팅. 하여튼 VR. 고맙습니다. 좋다. 네. 근데 뭐 나름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 페스트 가고. 그러니까 음. 외국도 갔다 오고 아니 사람도 근데 만나고. 이게 참 이렇게 보는 게 좀 제한적이라 VR. 맞아요. 그게 아, 조금 네. 저도 못 봤으니까. 장비 가지고 계시면 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VR 기기만 있으면은 볼 수 있어요? 그 아무거나? 오큘러스가 있어요. 아 오큘러스. 오큘러스. 네. 저 있지롱. 빌려가지고. 그게 표준이긴 하죠. 네, 그게. 아니, 그 제가 작업한 게 예. 오큘러스 전용 앱이라서 아. 그걸로밖에 못 봐요. 그게 되게 아. 그 앱의 좀 단점이긴 한데. 그렇구나. 아, 그걸 사야 되나? 지금 그거 사는 분들이 꽤 있던데 주변에. 근데 모르겠네. 아무튼 뭐 사시든 안 사시든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방송 마치고 네, 홍실 씨 개인적인 고민은 이후에 방송 이후에 나누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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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ie.